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명작의 모방인가 창작의 파산인가 중국 언론이 고백한 K-드라마 리메이크의 비참한 잔혹사란 내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두 드라마를 비교하며 자기감에 빠진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알령으로 인해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K-드라마를 매번 불법 시청하게 만드는데 이 불법 시청을 하면서도 여전히 K-명작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나의 아저씨입니다. 한알령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이 드라마는 2018년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수입될 수 없어서 불법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이 드라마는 역대 한국 콘텐츠 중 8위에 해당하는 9.4점의 고평점을 얻고 있으며 이 드라마의 평가에 무려 약 19만 명이 참여하며 요즘도 댓글이 쌓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중국의 OTT 업체나 공중파 방송국들은 한알령 이전에는 K-영화 드라마를 정식 수입해서 시청률을 올려왔지만 영화 드라마 수입이 금지되자 방법을 바꿔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기력 차이나 중국 상황에 맞게 각색하면서 리메이크가 성공한 드라마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국에서도 명작의 반열에 있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에 엄청난 화제를 끌었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제가 이 리메이크 드라마가 4화까지 나온 상황에서 중국 대만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완결이 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반응이 올라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한국 원작과 중국 리메이크작을 비교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원작 나의 아저씨 평점 9.4점 대 중국판 추설만과 적동천 6.9점의 뼈아픈 격차. 한국 드라마가 지닌 고유의 서사적 깊이와 정서적 울림을 자국 플랫폼으로 고스란히 이식하려던 중국 드라마 업계의 야심찬 시도가 다시 한번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한국 TVN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거머쥐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정식 중국 리메이크작. 추설만과 적동천이 베일을 벗었으나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발매와 동시에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드라마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하는 수만 개의 평론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방영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생작으로 꼽히는 한국 원작 나의 아저씨는 평점 9.4점이라는 신화적인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만 출신의 톱배우 자오유팅과 전도 유명한 G세대 연기파 배우 장쯔뻥을 내세운 중국판 리메이크는 6.9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격차를 넘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 유력 언론과 문화평론계의 시선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깊은 자괴감과 집단적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왜 우리는 수천억 원의 자본을 들이고도 한국이 8년 전에 만든 정서적 깊이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가라며 자국 문화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면으로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겉껍데기만 벗긴 플롯, 잃어버린 영혼의 주파수, 중국 미디어 전문 매체와 경제 매체 TMT 미디어 등은 이번 리메이크의 실패를 두고 외형적 모방에만 집착하다 원작이 가진 정서적 핵심을 완전히 유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나의 아저씨가 중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요인은 박동훈과 이지한이라는 극단적으로 결핍된 두 인물의 도청이라는 기괴한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숨소리, 발걸음소리, 흐느낌을 공유하며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판 추설만과 적동천은 현재 엄격한 검열 환경과 미도 규제를 의식해 이 핵심 설정을 난도질했다. 원작의 도청 앱은 중국판에서는 애공향이라는 일종의 커플 위치 추적 앱으로 각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지한이 느꼈던 박동훈의 거친 삶의 무게와 고독의 정서는 단순한 정보 추적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원작의 도청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가련한 인간들이 서로의 비극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으나 리메이크작은 이를 단순한 치정극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연합신문과 중국 현지 미디어 비평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직장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연출의 한계도 꼬집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끈끈한 직장 내 선후배 관계, 고단한 퇴근길, 선술집에서 나누는 소주 한 잔의 정서, 동네 친구들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후계동이라는 공동체 정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정서적 자산이다. 중국파는 이를 충칭이라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에 억지로 구겨 넣었으나 시청자들은 중국 현지의 직장 내 권력 다툼은 이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드라마 속 따뜻한 이웃 공동체는 현실의 중국 도시 생태계와 전혀 맞지 않아 극도의 이질감과 어색함을 자아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깊은 고민 없이 1대1로 복제하듯 옮겨오다 보니 원작 특유의 쓸쓸하면서도 숭고한 미장센은 사라지고 공허한 세트장의 메아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언론들이 쏟아낸 비판의 종착지는 자국문화 산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자조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영화 시장과 드라마 제작비 규모는 한국을 압도할 만큼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흔드는 소시민의 이야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입니다. 중국판 리메이크의 실패는 단순한 한 편의 드라마 흥행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거대 자본과 철저한 상업주의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옥죄는 검열제도가 결합했을 때 미디어가 어떻게 하향 평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더우반에 남긴 평론은 현재 중국 언론과 시청자들이 느끼는 심경을 대변하며 현지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포맷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지만 결코 그들의 시선은 사올 수 없다.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눈빛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판 나의 아저씨를 보며 눈물 흘렸던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은 이번 중국판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본이 영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검열과 자본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의 이웃, 진짜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K-드라마의 위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자괴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원작 나의 아저씨와 중국 리메이크판을 비교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판은 삶이 찌든 소리, 나직한 숨소리 하나로도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는데 중국판은 단순한 치정극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왜 엄청난 돈을 쓰고도 원작이 가진 정서적 주파수의 절반조차 흉내내지 못하는지 참담합니다. 자본은 넘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시선이 결여된 중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판의 여주인공은 원작 이지안이 겪었던 사채업자의 잔혹한 폭력이나 영양실조 같은 날것의 현실적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방과 트렌디한 옷을 입고 고뇌하는 가짜 빈곤을 보며 극심한 이질감만 느꼈습니다. 아픔을 진짜로 그릴 담력조차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이 나오겠습니까? 조우종과 장자풍이라는 중화권 탑배우들을 데려다가 겨우 이런 삼류 멜로 수준의 각본을 지어주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스타캐스팅과 트래픽에만 집착할 뿐 정작 서사를 치밀하게 이끌어갈 연출가와 작가의 역량은 파산 상태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외형만 수입하면 명작이 될 줄 알았던 투자자들의 오만이 빚어낸 뼈아픈 참패입니다. 차갑고 쓸쓸하면서도 소박한 온기가 있던 한국의 후계동 골목길이 중국판에서는 인위적인 세트장 느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드라마 제작비는 한국을 압도하지만 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처를 다루지 못합니까? 맨날 재벌이나 완벽한 엘리트들의 로맨스만 양산하다 보니 소시민의 연대를 그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지닌 인간성과 휴머니즘의 깊이를 마주할 때마다 중국 미디어에 대한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원작에서 찌질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후계동 삼형제와 동네 친구들의 연대는 작품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중국판에서는 이 관계를 기계적으로 변형하고 축소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주는 무조건적인 위로의 정서를 잃었습니다.
주인공 남녀의 로맨스 서사에만 급급해 주변 인물들의 따뜻한 인간미를 지워버린 연출이 원망스럽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나 부조리를 가감없이 고발하는 한국 작가들의 날카로운 필력이 부럽다 못해 눈물이 납니다. 원작의 후광에 기대어 쉽게 돈을 벌려던 투자자들의 안일함이 자국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굿닥터, 봄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나의 아저씨까지 중국 리메이크는 왜 매번 참패를 반복합니까? 이제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소식만 들려도 기대를 하기보다 또 명작을 망치겠구나 하는 자조적인 한숨부터 나옵니다. 원작의 이성규는 나직한 목소리 하나로, 아이유는 마른 눈빛 하나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을 울렸습니다. 중국판 배우들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화면에 예쁘고 멋지게 나오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 몰입이 깨집니다. 캐릭터에 동화되어 날것의 감정을 쏟아내는 한국 배우들의 몰입도와 비교되어 중국 배우들의 연기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기술적 성장이 정작 스토리텔링의 퇴보를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던 나의 아저씨가 자국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차라리 리메이크를 하지 말고 원작을 고스란히 아끼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한국이 만든 마스터피스의 위대함과 중국 콘텐츠의 초라한 현실을 동시에 확인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나의 아저씨 해외 리액터들의 반응을 보고 문득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중국 반응이 궁금해져서 중국 기사와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10년의 시공간을 넘어선 불멸의 신화, 왜 전세계는 매년 겨울 이 K드라마로 회귀하는가라는 제목의 스크린 렌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여전히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1월 중순이 지나고 전세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글로벌 OTT 플랫폼인 빅키, 넷플릭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기이하면서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정례적인 현상이 관측됩니다. 방영된 지 10년이 지난 대한민국 타임리스 마스터피스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한 신 도깨비가 신작 할리우드 시리즈와 텐트폴 드라마들을 제치고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 톱 10위권 안으로 무서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중문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를 비롯해 포브스, 콜라이더 등 주요 외신들은 최근 일제히 이 신드롬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단순한 추억여행이나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년 특정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트래픽이 폭발하는 이 현상을 연례적 글로벌 역주행이라 규정하며 K드라마가 서구권 대중문화 시장에서 어떻게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로 도깨비를 꼽고 있습니다. 방영 10주년을 훌쩍 넘어선 오늘날까지도 전세계 시청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매년 수백만 명의 새로운 글로벌 구독자를 유입시키는 도깨비의 롱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외신의 시각을 바탕으로 서사구조, 시각적 미장센, 문화적 보편성, 음악 마케팅, 그리고 OTT 생태계의 변화라는 5가지 입체적 관점에서 이 불멸의 콘텐츠가 가진 생명력을 심층 분석합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중심에 있는 스크린렌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도깨비를 왕자의 게임이 판타지 서사에서 가졌던 독점적 지위와 비교할 만한 로맨틱 판타지 장르의 영원한 랜드마크라고 극찬했습니다. 스크린렌트는 많은 K드라마가 한 시즌의 화제성으로 소멸하는 것과 달리 도깨비는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홀리데이 시즌 필수 시청 리스트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서양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나 나홀로 집에를 찾아보는 것처럼 글로벌 팬들에게는 가을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문화적 의식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의 영화 전문 매체들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 역시 이런 의견에 궤를 같이 합니다. 포브스는 한국 드라마 시장이 넷플릭스 투자를 기점으로 거대해지기 이전 이미 도깨비는 완벽한 서사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글로벌 팬덤의 초석을 다졌다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스트리밍 차트 상위권에 이 작품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조차 예측하지 못한 인간 고유의 감성적 연대감 덕분이라고 평했습니다. 외신들이 특히 경탄하는 부분은 전세계 각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도깨비 아리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10년 전 본방송을 사수했던 전세계의 10대, 20대 팬들이 이제는 30대가 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고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쇼폼 플랫폼을 통해 작품의 주요 명장면이 매년 가을마다 리메이크 및 재소비 되면서 생명력이 무한히 증식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도깨비가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김은숙 작가가 직조해낸 서사의 깊이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90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검을 꽂은 채 불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도깨비 김신과 그 불멸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도깨비 신부 지은탁의 운명적 사랑을 다룹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민담과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권 평론가들이 이 장황한 서사에 매료된 이유는 불멸의 고독과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철학적 화두를 던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스크린 렌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극적 영웅이나 북유럽 신화의 서사를 연상시키는 김신의 캐릭터는 서양 시청자들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자유의지, 삶과 죽음의 본질, 그리고 인과응보의 환상이라는 거대한 우주관을 로맨스라는 그릇에 완벽하게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인 커플의 절절한 서사 외에도 저승사자와 써니로 대변되는 전생과 이승의 지독한 인연, 그리고 김신과 저승사자가 보여주는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브로맨스는 극의 긴장과 이안을 완벽하게 조율한다며 외신들은 이 작품이 가진 서사적 밸런스를 높이 평가하며 치밀하게 짜인 복선과 16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의 빌드업은 최근 6부작 8부작으로 쪼개져 자극적인 전개만을 일삼는 최신 스트리밍 시리즈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 답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드라마는 방영 기간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지는 일회성 소비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넷플릭스, 비키뷰 등 글로벌 OTT 생태계의 정착은 컨텐츠의 수명을 영구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도깨비는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의 롱테일 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세계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컨텐츠를 추천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떨어지고 사용자들이 감성적, 로맨스, 판타지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OTT 시스템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완청률과 평점을 기록한 도깨비를 최상단에 노출시킵니다. 스크린 렌트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IP 하나가 플랫폼에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도깨비가 보여주고 있다며 신작 제작에 수천억을 쏟아붓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가성비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클래식 라이브러리의 가치에 다시금 눈을 돌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은 도깨비를 시청한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벌써 방영 1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내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다. 최근 나오는 판타지 로맨스 중 어떤 것도 도깨비가 주었던 웅장함과 몰입감을 따라오지 못한다.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이자 매년 겨울이 오면 마법처럼 홀린 듯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는 유일한 작품이다. 최근 10주년 기념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공유에게 다시 한번 완전히 입덕해버렸다. 그가 멤버들을 위해 요리하고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모습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치명적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주연 배우들의 케미스트리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다. 도깨비는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잔잔한 통증 같다. 영원한 삶과 지독한 고독, 그리고 운명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이토록 아름답게 풀어낸 작품은 없다. 시간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닐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찬란한지 깨닫게 해준다.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의 진짜 감정적 핵심이자 영혼은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브로맨스다. 둘이 거실에서 유치하게 말싸움하고 공유하는 고독을 묵묵히 나누는 모든 씬이 남녀 로맨스만큼 짜릿하다. 공유와 이동욱이 화면에 같이 잡힐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비주얼과 연기 시너지는 10년이 지나도 역대 최고다. 드라마 전체가 하나의 시 같다. 카메라가 비추는 모든 프레임이 예술적이고 완벽하다. 캐나다 퀘벡의 단풍이나 쓸쓸한 메밀밭 풍경은 영상미를 넘어 그 자체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대변한다. 중간에 연출이나 서사 속도가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결말의 감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상한다. 스포티파이에서 찬열과 펀치의 스테이 위드 미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짜릿하게 아파온다. 이 드라마의 OST 라인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미디어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상징적이다. 음악이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스토리를 증폭시키며 시청자를 그 세계관 속으로 완벽하게 밀어넣는다. 최근에야 이 작품을 처음 완주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도깨비를 외쳤는지 이제 알았다. 종영한 지 한참 지난 올드한 드라마일까봐 걱정했는데 세련된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 덕에 전혀 촌스럽지 않았다. 도깨비가 먼지처럼 사라졌던 에피소드를 볼 때는 진짜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구권 시청자 관점에서 도깨비와 저승사자라는 아시아의 4, 5세기 관념이 너무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 죽은 자들이 이승의 기억을 지우는 차를 마시고 떠나는 찻집 에피소드들은 매번 눈물 가득한 여운을 남겼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토록 따뜻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다룬 판타지물은 할리우드에서도 본 적이 없다. 김고은의 눈물 연기는 볼 때마다 내 감정을 완전히 해체하고 무장해제시킨다. 그녀가 슬퍼하며 오열하는 장면들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진정성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게 만든다. 처음에는 여고생 캐릭터라 어색할지 몰라도 후반부 성인이 되어 감당하는 슬픔의 무게를 보면 그녀의 연기력에 압도당한다. 서구권 로맨스물 특유의 자극적이고 가벼운 만남에 지쳐있던 나에게 이 드라마는 완벽한 정화제였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기다림이 너무나 애틋했다. 순수하면서도 깊고 영혼을 울리는 느린 호흡에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추천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도깨비의 연례 역주행 신드롬은 단순한 복고 열풍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감성을 건드리는 뛰어난 각본,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압도적인 연출미, 영혼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기술적 지지대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종합예술의 승리입니다. 방영 10주년을 넘어서며 강산이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전세계 시청자들은 여전히 캐나다 퀘벡의 단풍잎을 보며 설레고 가슴에 검이 꽂힌 도깨비의 눈물에 함께 오열하며 첫눈이 내리는 날 기적처럼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미국 스크린렌트 등 주요 외신들의 분석처럼 도깨비는 이미 유행의 단계를 넘어 전세계 대중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불멸의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화제작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 속에서도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도깨비의 발걸음은 향후 10년, 아니 그 이상이 지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겨울 기꺼이 찬란하고 쓸쓸한 그 신화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식 문법을 넘어선 한국형 대서사시, 영국 언론이 본 미스터 션샤인의 파괴력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명작에 열광하는 영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여름 전세계 190개국의 동시 전파를 탄 24부작 대작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한국 드라마 역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제작비 4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규모, 스타 작가 김은숙과 거장 이응복 감독의 만남, 그리고 배우 이병헌과 김태리의 스크린을 압도하는 열연은 방영 전부터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방영 초기 일부 서구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대단히 낯선 시공간인 19에서 20세기 전환기의 조선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 된 구한말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서구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미양요와 일제의 조선 침탈 과정은 글로벌 대중이 몰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중용 이후에도 전세계 비평가들과 영미권, 유럽의 주요 외신들은 미스터 션샤인을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비평 매체들과 글로벌 시청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드라마를 가리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투쟁사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할리우드가 막대한 자본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서사, 미스터 션샤인이 이토록 뜨거운 글로벌 외신의 찬사를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외신들의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눈높이를 바꿔놓은 본질적인 이유를 심층 분석합니다. 외신들이 이 드라마를 접하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지점은 압도적인 영상미와 연출 기법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네마틱 스케일이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을 활용한 회화적 미장센, 서구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응복 감독의 연출력에 주목했습니다. 전통 한복의 옥색과 붉은색, 그리고 서구식 군복과 양장이 부딪히는 구한말 한성의 풍경은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저물어가는 조선의 운명을 상징하듯 떨어지는 붉은 단풍, 눈높인 한옥 지붕 위를 달리는 의병들의 흑백 대비 등을 언급하며 매 프레임이 고전회화 같다고 평했습니다. 역사적 공간의 완벽한 텍스처 재현, 드라마의 중심 무대인 글로리 호텔과 미국 공사관, 한성의 거리는 철저한 고증과 막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시청자가 실제 1900년대 초에 와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해외 평단은 자본의 규모만 앞세우는 서구 블록버스터와 달리 미스터 션샤인은 소품 하나, 조명 하나에도 인물의 심리와 시대의 비극을 녹여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전세계 문화평론가들이 미스터 션샤인에서 가장 주목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고유신과 쿠도히나로 대변되는 강력한 여성 캐릭터였습니다. 아시아 시대극에서 여성은 대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남성 영웅의 보조자 혹은 궁중암토의 주인공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요시는 최고 명문가의 영예라는 안락한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치마를 찢고 헌팅캡을 쓴 채 지붕 위를 달리는 의병 저격수가 됩니다. 글로벌 비평 매체들은 달콤한 로맨스 대신 저격총을 선택한 여성의 서사는 서구의 그 어떤 주체적 여성 캐릭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과 외신이 낯선 국가의 역사에 눈물을 흘린 근본적인 원인은 드라마가 관통하는 주제가 압제에 저항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숭고함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후반부 영국의 맥킨지 기자가 의병들의 거처를 찾아가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는 장면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연출을 두고 드라마 내부의 가상 서사가 외부의 실제 역사적 증거와 만나는 전율 돋는 순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살 바에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싸우다 죽는 게 낫다는 의병의 대사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션샤인에 여전히 열광하는 최신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는 할리우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비극 속에서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의병들의 서사는 제 인생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한말의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했지만 완벽한 오산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압제에 저항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숭고함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눈물을 자아냅니다.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을 한국 역사 버전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위대한 걸작입니다. 지기만 하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불꽃처럼 살다 가겠다고 말하는 인물들의 대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연대를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나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콘텐츠의 얄팍하고 이분법적인 선악구도에 완전히 지쳐있던 차에 이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식민지화 직전의 사회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과 그로 인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던 이들의 상흔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살아 숨쉬며 각자의 슬픔 서사를 품고 있어서 그 누구도 쉽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중반부에 영국 맥켄지 기자가 실제 역사 속 의병들의 사진을 찍는 장면을 연출했을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드라마 내부의 픽션 서사가 외부의 실제 역사적 증거와 만나며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슬픔을 선사하더군요. 그들이 왜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로운 인간으로 싸우다 죽겠다고 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넷플릭스에 존재하는 전세계 모든 시대극을 통틀어 단연코 가장 압도적인 작품입니다. 단순히 눈물을 짜내는 심파가 아니라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과 본 후로 내 영상 콘텐츠를 보는 눈높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연 배우들의 나이 차이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그게 진행될수록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관계를 초월해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대한 연대였습니다. 러브에서 라이플로, 그리고 마침내 조국의 독립으로 확장되는 감정선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구혜신이라는 캐릭터는 서구의 그 어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와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빛납니다. 명문가 영예라는 안락한 현실 안주를 거부하고 스스로 치마를 찢고 저격총을 든 채 지붕 위를 달리는 모습이 경이롭습니다. 쿠도 히나와의 진정성 있는 여성 서사적 연대 역시 진부한 삼각관계 질투 따위보다 100배는 더 멋졌습니다. 유진초의 이방인으로서의 딜레마는 이 드라마를 지탱하는 가장 매력적인 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버린 잔인한 조국 조선과 자신을 키워준 차가운 조국 미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체성이 아주 입체적입니다. 이병헌은 눈빛 하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만으로 그 복잡하고 찢겨진 심장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구동매와 쿠도이나는 시스템이 낳은 비극적인 인물들이며 그들의 서사는 심장을 갈게갈게 찢어놓습니다. 조선 백정의 아들과 친일파의 딸이라는 신분이 그들을 사지로 몰았음에도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주연뿐만 아니라 전당포 주인, 가마꾼, 사기장 등 모든 조연이 주인공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김희성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양심적인 지식인의 무력감과 고뇌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한량이 되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그의 대사는 처연했습니다. 결국 펜을 무기 삼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다가 미소 지으며 쓰러져간 그의 마지막은 잊을 수 없습니다. 김태리의 연기력은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녀의 눈빛은 100만 가지 감정을 말해줍니다. 우아한 귀족영예의 모습과 차가운 암살자의 정체성을 이토록 완벽하게 오갈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을까요? 그녀가 조국을 위해 울부짖고 총을 겨눌 때마다 저도 모르게 TV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악역들마저 평면적인 악마로 박제하지 않고 시대를 초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익이나 일본군 장교들조차 당시 구한말의 참혹한 생존 경쟁과 광기를 대변합니다. 덕분에 그의 긴장감이 단 1초도 느슨해지지 않고 24부작이라는 장대한 러닝타임을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미스터 션샤인을 향한 외신들의 일관된 극찬은 단순히 재밌는 아시아 드라마에 대한 호평이 아닙니다. 역사적 깊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 그리고 시각적 예술적 완성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리우드가 거대한 자본으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자극적인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찢겨진 심장, 계급적 한계를 깨부순 연대, 그리고 지는 꽃이 되기보다 불꽃으로 살겠다는 의병들의 처연한 철학을 이토록 완벽하게 엮어내지는 못합니다. 방영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전세계 수많은 관객들이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역주행하며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서사가 가장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아무개들의 불꽃 같은 삶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미스터 션샤인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